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제가요 진짜 오랜만에 페이보릿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페이보릿 올린 게 그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연말 결산을 올리고 올해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동안 페이보릿 영상을 자주 못 올렸었던 이유는 작년에 잘 썼던 제품들이 좀 그대로 이어져 오는 바람에 새로운 제품들이 없어서 살짝 재미가 없을까봐 계속 미루고 미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페이보릿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새로운 제품들도 있고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페이보릿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 1분기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제품들을 바구니에 쫙 담아왔고 화장품부터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간식류 등등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만 모아 왔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잘 쓴 제품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먼저 건강기능식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 제품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진짜 올해 들어서 나 정말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낀 게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 도움이 없으면 뭔가 일상생활이 좀 힘들다라고 해야 되나? 제가 먹는 이런 멀티비타민류는요, 포뮬라인의 테라핏 앰플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터리오빠 마켓 때 거의 1년치를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뮨 비타민 타입은 가격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지는 못하고요. 내가 요즘 들어서 너무 피곤이 쌓여있다. 정말 오늘은 이걸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다. 그러는 날 외출을 할 때 꼭 챙겨 나가서 먹는 타입입니다. 이거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은 당연히 들어있고 판토텐산, 엽산, 카테킨, 히알루론산, 비오틴 등등 여러 가지 비타민 먹기 귀찮을 때 하나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섭취하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 포뮬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켓을 한다, 가격대가 좀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가격에 한 1년치는 넉넉하게 주문을 해놓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포뮬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마켓을 해야만이 가격 혜택이 좋은데 뉴카는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어서 올영 세일 때 그래도 가격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뉴칸의 장점은요, 속쓰림이 없어요.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뮨 비타민을 먹었을 때 다른 제품들은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이 있거든요. 근데 뉴칸이 유일하게 빈속에 먹어도 속쓰림이 없었던 비타민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점심 먹고 챙겨 먹어야지 하다가도 깜빡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뉴칸 구매하셔서 빈속에 그냥 편안하게 생각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영양제 드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제가 너무 애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인데요. 우리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들어있는 성분을 보면 마그네슘, 락티움, 테아닌, 아연, 비타민 B6, 판토텐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일 완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나 오늘 바로 잠이 안 들 것 같아. 그럴 때 먹는 거고요. 이거 아슈아간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알약 타입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 수면제는 아닙니다. 잠을 들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좀 잠을 뒤척인다, 뭔가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늘 자도 피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수면 건강 기능 식품을 먹으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거를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좀 수면의 질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감기 때문에 좀 몸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말 연속 내내 거의 한 16시간 이상 잔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잠을 잘 자니까 뭔가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확 살아나는 것 같고 정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진짜 이놈의 핸드폰 때문에 밤에 바로 자야 되는데 이것 좀 보다 보면은 새벽 1시 되고 2시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수면의 시간도 짧아지고 잠을 푹 자지 못한 컨디션으로 일어나서 또 하루 일과를 보내자니
이 안 좋은 일상생활의 패턴이 굴러간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수면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잡니다. 진짜 꿀잠 자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드셔도 되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잠에 뒤척인다. 그리고 자도 몸이 되게 찌뿌둥한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먹어서 가격대도 괜찮고 나랑 좀 잘 맞는 성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제품만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 나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품마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메인 성분 외에도 조금씩 서브로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비교해가면서 나한테 맞을 만한 제품들 찾으셔가지고 섭취하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먹거리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완전 빠져 살고 있는 간식류인데요. 바로 이 넷플릭스 참기름 감자칩입니다. 이게 트러플 감자칩이 있고 참기름 감자칩이 있거든요. 제가 트러플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라인으로는 참기름 감자칩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 진짜 봉지를 뜯자마자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확 오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막 2+1 이렇게 행사할 때 있어서 그럴 때마다 좀 왕창 구매를 해놓는 편인데요. 감자칩 좋아한다, 그리고 고소한 거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이거 그냥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발 큰 사이즈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작아. 이게 한 봉지에 정가로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되게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빠져 사는 감자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초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그때 아워베이커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출시를 했었잖아요. 그 더티 초코 프레첼인가? 근데 이게 한동안 그 협업 기간이 끝난 건지 단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너무 우울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저당 초콜릿 버전으로 좀 살짝 리뉴얼이 돼서 출시를 해줬더라고요. 안 그래도 맛있는데 저당이야. 칼로리가 조금 더 낮춰서 나왔어? 오히려 좋아. 이게 말이 저당이기는 해도 따지고 보면은 한 봉지에 칼로리가 꽤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완전 초코 그 덩어리 자체인데 칼로리가 이 정도? 뭐 오케이. 어차피 먹을 거 그냥 타협해서 이걸로 먹자라는 마음에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행사한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쟁여놓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초코 러버이신 분들, 단짠에 미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또 하얀색 고양이다 보니까 털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밝은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양이 털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두운 옷을 입진 않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근복이 항상 검은 티거든요. 그래서 늘 그 검정 티셔츠에 고양이 털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돌돌이로 떼도 한계가 있고 손으로 떼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큰 돌돌이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이소에서 가성비 넘치는 1,000원에 휴대할 수 있는 이런 접착 테이프가 있어요. 생긴 거는 포스트잇처럼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한 장 슉 떼주면 접착이 있는 포스트잇 같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격이 1,000원이어갖고 이거 뭐 털이 떼주기나 하겠어? 라는 생각에 속는셈 치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항상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고 저도 외출할 때 좀 어두운 옷 입고 나간다 그럴 때마다 가방에 항상 넣어놓고 다닙니다. 뭐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아도 어두운 옷 즐겨 입으시는 분들, 이렇게 옷에 먼지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다이소 완전 꿀템이거든요. 그래서 방바닥에 뭐 머리카락 떨어져 있거나 옷에 이렇게 먼지 붙었을 때 착착착착 떼기 좋은, 가방에 쏙쏙 넣어 다니기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이거 다이소에서 발견한다? 그럼 그냥 무조건 쟁여주세요. 이제 화장품류입니다. 클렌징류부터 기초 색조까지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볼게요. 요즘 제가 진짜 잘 사용을 하는 클렌징류이거든요. 일단 아이 메이크업을 항상 하기 때문에 리무버는 필수예요. 제가 바닐라 코어 아이 리무버 대용량을 꾸준히 지금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더마 아이 리무버를 사용을 하고 환승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 리무버 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용량 대비. 그런데 일반 아이 리무버에 비해서 좀 더 소량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진짜 잘 지워져요. 그래서 사용하는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확실히 자극이 덜 가니까 이게 아이 리무버 치고 비싼 거지 화장품 치고 비싼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연약한데 이 눈가 피부에 돈을 아끼지 말자라는 마음에 이 바이오더마 리무버로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 자주 하시는 분들 눈을 이렇게 많이 비비면서 세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훨씬 빨리 생겨요. 최대한 자극이 덜 가게 메이크업을 충분히 불린 상태로 쓱 닦아줘야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닦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바닐라코 대용량 아이 리무버를 추천드리는데, 그것보다 좀 더 윗단계로 눈가의 자극을 더 줄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거 바이오더마 아이 리무버 사용해보세요. 이게 조금 더 보습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마냥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눈에 자극도 좀 덜 가는 것 같고 메이크업도 깨끗하게 지워져가지고 가끔씩 세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리미리 잔뜩 쟁여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사용을 하는 클렌징 오일은 바로 이 일소의 슈퍼 멜팅 세범 클렌징 오일입니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지 않고 피지 뽑아주는 걸 메인이라던가 아니면 메이크업을 진짜 잘 지워진다거나 너무 기름지지 않은 좀 라이트한 사용감이거나 등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수많은 클렌징 오일을 써봤지만 피지가 되게 잘 뽑혀요, 잘 닦여요 라고 하는 그런 클렌징 오일들을 써봐도 대체 그게 무슨 느낌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써보면서 이제 세안을 이렇게 샥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에 뭔가 내가 피지가 진짜 이렇게 뽑히는 느낌? 피지가 좀 청소되는 그 까끌까끌함? 알갱이? 그거 무슨 느낌이신지 아나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지울 때 피지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손에 롤링될 때 그 느껴지는 그 촉감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 클렌징 오일 쓰고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정말 피지 청소가 잘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 중에서 살짝 그 특유의 기름 냄새가 나는 클렌징 오일들이 있는데 요거는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유화도 잘 돼서 메이크업도 되게 잘 지워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만족스러운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써가가지고 이제 조만간 세일할 때 미리미리 쟁여놓으려고 하거든요. 나는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 쓰는 사람인데 좀 피지를 메인으로 잘 청소해주는 걸 찾고 있어 하는 분들은 요거 한번 세일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그로우어스의 알게 테라피 미네랄 샴푸인데요. 지금 욕실에 있는 거 다 써가지고 분리수거를 얼마 전에 했고 리뷰 찍으려고 지금 이거 못 뜯고 있는 새 제품이에요. 이게 벌써 3통째인데요. 이 그로우어스 샴푸가 제가 다른 라인을 못 써보고 이것만 써봐가지고 비교가 안 되기는 하지만 제가 써본 샴푸 중에서 제일 거품이 쫀쫀해요. 우리 계란으로 머랭 치면은 진짜 이렇게 엎어도 안 떨어지는 그 쫀쫀한 거품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량 사용을 해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고, 그리고 은은한 이 청포도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저의 최애 샴푸입니다. 향 좋지, 거품 잘 나지, 그리고 두피에 자극 전혀 안 가지. 그래서 저는 원래 샴푸는 이 정도 사이즈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는데 거품이 진짜 잘 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샴푸에 비해서 사용량을 좀 줄여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통을 다 비워가지고 지금 3통째거든요. 심지어 저 단발이잖아요. 저랑 남편이랑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 저희가 샤워실에 샴푸도 한 3, 4개 정도를 꺼내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샴푸를 제일 많이 써요. 손이 제일 많이 갑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쟁여놓은 샴푸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세일할 때 또 미리미리 쟁여놔야 되는데요. 이것도 저의 정말 찐찐찐찐 페이보릿템이에요. 그 다음 제가 요즘에 잘 사용을 하는 기초는 바로 이렇게 2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입니다. 이게 이름은 마스크이지만 그냥 워터 에센스처럼 사용을 해주고 있고 파하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워터 에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트러블이 심한 피부이다 보니까 여드름이 터지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한 그 타이밍에 각질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유분진 걸로 잠재우자니 피지를 또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하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 기초템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파하가 좀 저자극이라고 해도 가끔씩 피부에 필요한 각질까지 제거를 해주는 느낌인 것들도 있어서 각질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좀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수분감도 잘 채워주고 피부 결도 깔끔하게 잘 정돈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질 때는 메이크업을 할 때 그래도 기초를 조금씩 가볍게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에 결 정리해주기도 좋고 그리고 수분감 채워주기도 좋아가지고 가끔은 그냥 스킨 대용으로 쓰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평상시 뭐 스킨이나 토너 패드 당연히 사용을 하지만 요즘에는 뭐 일주일 중에서 5일은 이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화장을 하면 미세한 각질 때문에 좀 들뜨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아침에 요거 단계 하나만 더 추가를 하셔도 조금 더 매끈한 피부 표현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그냥 데일리로 가볍게 각질 케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잘 사용을 하는 이 아노아의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입니다. 이걸 저는 PDRN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PDRN이라고 하면 좀 고영양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수분 세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요즘에 PDRN이라는 제품들이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뭔가 고영양 앰플, 고영양 크림에 이런 성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아침에 사용을 해주기에는 조금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만큼 밤에 바르고 잘 때는 진짜 피부에 영양감을 좀 가득 넣어주는 느낌이라서 뭔가 팩하기 전에 같이 발라주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정말 흡수력 빠른데 속수분을 쫙 채워주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좋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성 세럼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감이 크실 거고 근데 이거는 수분감도 충분한데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서 아침에 저는 이렇게 조합을 많이 바르고 나갑니다. 화잘먹 세럼, 흡수력 빠른 수분 세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 이거를 너무 고영양, 기능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 그래서 저의 아침 루틴 중에 화잘먹 조합은 이 조합이고 최근 들어서 베이스 리뷰를 할 때도 제가 기초 제품은 되게 기본적으로만 한다라고 언급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웬만하면 이 조합으로 바르고 베이스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베이스로 넘어가기 전 필수로 바르는 게 바로 선크림이죠. 제가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매일매일 잘 챙겨 바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비운 선크림이 바로 이 아드망의 EGF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8통 이상 썼다고 했으니까 이미 10통이 넘었겠죠? 이제는 카운트하는 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저렴하게 행사한다 그러면은 미리 대여섯 통씩 구매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 선크림인데요. EGF 성분이 또 피부에 좋기도 유명한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EGF 성분도 들어있고 병풀 추출물 성분도 들어있어서 저처럼 트러블성 피부가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앰플 제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초 바른다라는 생각으로 쓱쓱쓱쓱 바르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화장을 올려도 밀린다는 거 전혀 없고 사용감이 진짜 선크림인데 앰플 느낌이 아니라 앰플인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애정하는 선크림이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이거는 항상 본품이 꼭 몇 개 이상은 쟁여놔져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그런 선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 여드름 피부인 분들은 이 선크림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아드망 혹시 브랜드 담당자님 이걸 보고 계신다면 이거 좀 큰 사이즈로 내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아드망이 패드 사이즈도 크고 크림 사이즈도 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선크림 사이즈는 작을까요? 그래서 이 선크림은 너무 자주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그만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또 다시금 아직까지 애정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넘버원 선크림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리뷰어는 대체 평상시에 어떤 걸 사용을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언니가 평상시에 즐겨 쓰는 베이스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딱 이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게 늘 없었거든요. 왜냐면 매번 계속 신상 제품들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하나에 정착해서 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늘 새로운 걸 썼는데 지금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하지 않을 때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때 사용을 하는 베이스들은 제가 요즘에 이 파운데이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쿠션을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파운데이션 바르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베이스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서 얘네들은 제가 평상시에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거 세 개 다 사용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전 말 못합니다. 이거는 리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쓰는 베이스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왜 요즘에 제가 파운데이션에 빠졌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스펀지 덕분이에요. 이게 그 글로우웍스의 스펀지인데요.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도 중요하지만 같이 쓰는 이런 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랑 짝꿍 조합은 바로 이렇게입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이 스파츌러 브러쉬, 그리고 이 글로우웍스의 스펀지. 이 브러쉬를 즐겨 쓰는 이유는 일단 세미매트한 베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힘이 좋고 짧은 땅땅한 브러쉬를 즐겨 사용을 하고요. 얼마 전에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구매했을 때 줬던 이렇게 브러쉬 있잖아요. 살짝 넓적하고 좀 힘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촉촉한 베이스 발라줄 때 잘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베이스들이랑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딱 있다 보니까 쿠션도 좋지만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이 좀 더 피부에 더 착 달라붙고 지속력도 오래 간다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최근에는 파운데이션이 좋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쿠션보다는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뭐 지속력이나 피부 표현, 유지력에 월등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쿠션도 잘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데이션만의 장점이 뭐냐면 내 입맛에 맞춰서 믹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조금 애매하더라도 비율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컬러로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세미매트한 거, 글로우한 거 믹스해서 바를 수도 있고, 그리고 컨실러랑 믹스를 해서 바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믹스를 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가지의 파운데이션만 쓰는 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파운데이션만의 장점들을 이렇게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두세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파운데이션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다크닝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 세 가지의 베이스 리뷰에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완전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당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여름까지 조금 냅두셨다가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운데이션들은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퍼프로, 어떤 스펀지로 두드렸느냐에 따라서 이 파운데이션이 더 장점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단점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스펀지 이런 퍼프는 돈값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그냥 통 루비셀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면이 다 루비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면을 사용을 해줘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면적, 그리고 살짝 좁은 면적, 그 다음에 이렇게 섬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뾰족한 면적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세척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양이 망가지지도 않고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이거는 확실히 내구성도 좋구나. 스펀지가 이렇게 2개 들어있는데 10,000원 후반대로 기억을 해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기는 해도 그래도 훨씬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진짜 화장이 밀착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제가 영업하고 다니는 퍼프 중에 하나예요. 파운데이션 이용하시는 분들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자주 빨아야 된다라는 좀 귀찮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피부 표현, 이런 밀착력에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당분간 저의 뷰티툴은 그냥 이걸로 정착할 예정이에요. 요즘 손이 많이 가는 또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이 섀도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그냥 필수템이거든요. 요즘에 제 메이크업에서 선크림 다음으로 매일 사용하는, 저는 쌍꺼풀이 얇기도 하고 굉장히 잘 끼는 눈이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머 사용은 필수인데, 심지어 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늘 섀도우를 바르고 나갈 시간이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꼭 발라놓고 나가요. 출근하고 아이섀도우를 바르더라도 이거를 바른 날이랑 안 바른 날이랑 이 쌍꺼풀 끼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밑자국까지는 무조건 해줍니다. 이런 프라이머 발라도 쌍꺼풀에 끼이던데요? 하는 분들은 이걸 바르고 얘가 픽스가 되기 전에 섀도우를 얹으면 이게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바르고 한 1분 정도 얘가 픽싱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그 다음에 얹은 섀도우들이 하나도 안 끼이고 깔끔해요. 근데 이게 극소량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한 통 다 비우는데도 꽤 오래 걸려요. 근데 어반티케이는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템이라서 요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이제 여름에 또 비 오는 날 습하고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 더 많이 번질 거고 더 많이 끼일 거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눈썹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눈썹도 유분 때문에 잘 날아간다 하는 분들 이거 눈썹에도 발라보세요. 진짜 지속력이 완전 다릅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그때마다 또 기분에 따라서 취향들이 갈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핑크핑크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손이 많이 가는 게 저는 이 홀리카홀리카 섀도우입니다. 포린 오트랑 레터 프롬 스프링입니다. 막 채도가 엄청 높거나 어느 한 톤에 확 튀어진 것보다는 좀 미지근한 멀멀한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사용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고요. 홀리카가 좋은 게 베이스, 그리고 펄,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딥한 컬러까지 팔레트에서 다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애정하는 게 바로 이 루미르 팔레트도 손이 정말 잘 가는 이유가 얘네들이 좀 색감이 확실하게 잘 나와요. 다른 거 한 두세 겹 쌓아야 될 때 이거는 한두 겹만 쌓아도 색감이 잘 드러나서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가 조금 더 쉬운데요. 여기에도 나름 딥한 컬러들이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 홀리카홀리카처럼 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얘네가 글리터도 너무 예쁘고 퀄리티가 거의 백화점 수준의 퀄리티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애정해요. 단점은 완전 다 이렇게 거울처럼 되어 있어서 지문이 너무 잘 찍힌다라는 거. 들고 다니지는 않고 그냥 집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는 발색이 잘 되는 섀도우를 찾는다 그러면은 요거 루미르 팔레트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베이스, 펄, 미디움, 그 다음에 딥한 컬러까지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홀리카홀리카 섀도우를 챙겨보시는 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호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 톤에 맞는 컬러 조합은 다 하나씩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애정하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는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립도 워낙 신상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계속 바꿔 쓰기는 하는데 요즘 저의 최애 조합은 이렇게 해요. 일단 밑바탕으로 착색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워터 젤 틴트를 좋아하는데 디어달링 틴트가 컬러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수박 레드라는 이게 적당한 핑크 레드가 섞여 있으면서 너무 진하지도 않은, 생얼에 발라도 잘 어울리고 메이크업을 할 때도 잘 어울려가지고 요즘에 정말 즐겨 쓰는 틴트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이것만 일단 쓱 바르고 출근을 해요. 에뛰드에 저는 수박 레드 완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 글로우파잖아요. 이렇게 입술에 착색을 해줬으면 또 이렇게 촉촉하게 글로우한 거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꿀광을 차르르하게 입혀줄 수 있는데 요게 그리고 팁이 살짝 이렇게 굴곡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착 감기는 이런 팁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글로우 틴트 하나를 발랐다면 요즘에는 글로스에 빠진 것 같아요. 좀 더 지속력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착색되는 워터 틴트,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글로스를 바르는 조합으로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코즈도 립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핑크한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제일 위에 바른 거거든요. 포렌코즈의 올라이트 무드 글로우 틴트 6호입니다. 너무 광택은 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착색력도 좋으면서 입술에 딱 촉촉하게 싹 하고 발려가지고 이것도 생얼립으로도 많이 바르고, 가방에 립 제품들 꼭 넣어놓잖아요. 그럴 때 제가 메인으로 잘 드는 출근 가방에 들어있는 립 조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페이보릿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정말 애정하는 제품들 꾹꾹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오늘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또 관심이 가는 제품이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만의 애정템, N년째 꾸준하게 사랑하는 제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서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마이 페이보릿이지만 또 좋은 제품들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컨텐츠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아주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